평온한 삶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면서 식은땀이 나고 손떨림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 증상이 4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와 달리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며 때로는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징후를 소화불량이나 당뇨병으로 오해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췌장이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천천히 번져가는 심각한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췌장에서 발생하여 급속히 진행하는 치명적 병,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입니다. 먼저 췌장선암이나 담낭암과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선암은 췌장의 외분비 세포에서 발생하고 담낭암은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은 췌장의 내분비 세포인 섬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은 인슐린 글루카곤 가스트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생기며 이런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독특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은 국내에서 연간 약 2천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췌장신경내분 비종양 환자의 약 70%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당뇨병이나 소화불량으로 여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은 빠른 발견 시 췌장의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와 소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6%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간과 림프절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전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췌장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소화효소, 분비 혈당 조절 호르몬, 생산이라는 3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췌장 내부에는 특수한 섬세포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호르몬이 분포되어 인슐린 글루카곤, 가스트린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고 혈당과 소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32주 이상 지속되는 저혈당 증상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의식 저하가 반복되고 점차 심해지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당뇨병 관리나 식이 조절로는 30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32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췌장에서 인슐린종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소화성 궤양과 위산 과다 분비입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이 진행되면서
가스트린 분비가 과도해져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 궤양이 반복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위염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궤양이나 심한 속쓰림이 지속되는 경우는 가스트린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체중 감소와 당뇨병, 악화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진행되면서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20% 이상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체중 감소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영양 보충을 해도 계속 살이 빠지고 당뇨병 조절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복부 종괴와 간 비대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커지면서 복부를 만질 때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간이 커져서 만져지는 경우예요. 이런 덩어리는 처음에는 작고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점차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복부 팽만감과 함께 오른쪽 윗배가 유독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는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피부 발진과 색소 침착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글루카곤을 과다 분비하면서 특징적인 피부 발진과 입 주위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몸 전체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거나 입 주위가 헐고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경우, 그리고 발진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글루카곤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증후군과 유전적 소인입니다.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배에서 20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여러 내분비 기관의 종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췌장에도 종양이 생기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가족력과 유전성 췌장염입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이나 다른 내분비 종양을 앓으신 분이 있으면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유전성 췌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2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췌장 질환과 당뇨병입니다. 만성 췌장염이나 오래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 세포의 만성 염증과 변성이 지속돼요. 특히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8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장기간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췌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 종양 발생 위험을 증가시켜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30년 넘게 흡연하시거나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신 분들은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비만과 고지방 식단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은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해요.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과 내분비 호르몬 검사입니다.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은 조영제를 사용하여 췌장의 미세한 종양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검사로 단 30분이면 완료되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내분비 호르몬 검사는 혈액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가스트린 크로모그라닌 수치를 측정하여 기능성 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 필수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내분비 세포의 점진적인 변성과 호르몬 분비 이상입니다. 종양이 췌장 섬세포의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패턴이 서서히 교란되고 과다 분비가 시작돼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불안정해진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췌장의 핵심 기능인 호르몬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신 대사가 점차 교란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혈당 조절의 미세한 변화와 초기 대사 장애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여 혈당의 정상적인 조절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식후 혈당이 조금 불안정해지거나 공복 시 어지러움을 가끔 느끼는 정도를 경험하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소화 기능의 질적 변화와 위장 장애 시작입니다. 종양 조직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이나 다른 호르몬들로 인해 위산 분비와 소화 기능이 변화하면서 위장관 증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쓰림이 심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며 위산 억제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증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피부와 점막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으로 인해 글루카곤이나 다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피부와 점막에 미세한 염증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입 주위나 얼굴에 작은 발진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지는 증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피부과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저혈당과 수면 장애입니다. 인슐린종의 영향으로 밤 시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식은땀과 함께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저혈당 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축축하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복강경 종양 절제술입니다. 복강경을 이용해 종양이 있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췌장 기능과 주변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약물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나 에베로리무스 같은 표적 치료제로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호르몬 과다 분비와 전신 중독 증상입니다. 종양이 췌장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전신에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저혈당 혼수나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대사 불균형과 영양실조입니다. 종양이 호르몬 분비를 완전히 교란시키면서 혈당과 전해질 균형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심각한 영양실조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하루 종일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면서 의식 저하와 경련에 빠져 지속적인 의료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간 침범과 간 기능 악화입니다.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이 간으로 전이하면서 간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복부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에 시달리고 간 해독 기능 저하로 인해 전신이 독성 물질로 가득 찬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소화성 궤양과 위장관 출혈입니다. 가스트린종의 영향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참을 수 없는 독통과 함께 위장관 출혈이 반복돼요. 환자는 토혈과 흑색변으로 인한 극심한 빈혈에 시달리며 일반 위염 치료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지속적인 수혈과 응급 치료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설사와 탈수 위험입니다. 종양이 혈관작 용장 펩타이드를 과다 분비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양성 설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들은 하루 10리터 이상의 물 같은 설사로 인한 극심한 탈수와 함께 전해질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면서 일식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며 응급 수액 치료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확대 췌장 절제술과 간 절제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췌장과 간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대규모 수술법이에요. 항암, 화학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에베로리무스나 수니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를 수술과 함께 사용하여 종양 성장 억제와 전이 방지를 도모합니다. 말기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췌장신경 내분 비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내분비 기능 상실과 대사 부전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췌장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호르몬 분비와 혈당 조절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대사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요. 환자들은 외부에서 호르몬 공급과 지속적인 혈당 조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급성 대사성 위기와 혼수로 인한 극도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다발성 전이와 전신 침범입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이 간, 폐, 뼈 등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급속히 마비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간부전과 호흡부전 그리고 골절 위험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과 전신 독성입니다. 말기 종양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과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심장 판막 손상과 폐 기능 장애가 발생해요. 환자들은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조화 증상에 시달리고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완전한 와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지속적인 저혈당 혼수와 의식 장애입니다. 말기 인슐린종으로 인한 심각한 저혈당이 지속되면서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돼요.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보이면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펩타이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종양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전달하여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8세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년간 반복되던 저혈당 증상과 식은땀을 단순한 당뇨병으로 여기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췌장꼬리 부위의 3cm 크기의 인슐린종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복강경 종양 절제술과 호르몬 조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당 불안정과 소화 장애를 겪으셨지만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영양 관리를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혈당 조절과 췌장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은 결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여행도 즐기고 계세요. 두 번째는 64세 박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증후군 가족력이 있으신 중
정기 검진에서 췌장 머리 부위에 초기 가스트린종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유전자 검사와 함께 췌12지장, 절제술과 소마토스타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소화 장애와 체중 감소를 겪으셨지만 효소, 보충제와 식이,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5년째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위산 분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는 가족력 때문에 절망했지만 의료진의 체계적인 치료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1세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이 간까지 전이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설사와 체중 감소가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에베로리무스 표적 치료와 펩타이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호르몬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췌장 기능과 간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췌장신경내분 비종양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핵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췌장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주변 정상 췌장 조직과 혈관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췌장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펩타이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된 특수 펩타이드를 주사하여 종양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전달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에서도 7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천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면역 병합 치료입니다. 에베로리무스나 수니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조합하여 종양 성장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전이성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에서도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췌장신경내분 비종양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정밀 관리와 호르몬 검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가스트린 수치를 확인하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내분 비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저혈당이나 소화성 궤양이 반복되면 췌장신경내분 비종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혈당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급격한 혈당 변화를 피하기 위해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크롬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녹색 채소는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를 통한 췌장 보호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췌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췌장에 좋은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특히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금연, 금주가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와 규칙적 운동이 필수입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고 복부 비만을 예방하세요. 주 5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으로 췌장, 혈액 순환을 개선하시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정기 복부 영상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가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분들은 6개월마다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을 받으시고 크로모그라닌과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상승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충분한 수면으로 내분비 균형 유지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므로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으로 내분비 시스템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2cm 이하의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보조 핵 출술과 토정 면역병 합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혈당, 증상 체중 감소, 소화성 궤양, 피부 발진 등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3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내분비내과나 소화기내과에서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과 호르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췌장 낭성 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 낭성 종양은 췌장에 생기는 낭성 병변으로 점액성과 장액성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당을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췌장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